저는 진작 한국당을 보고 국감이나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라 했습니다. 그냥 야당이 빌빌 싸고 보수 세력이 힘이 빠져서 보이콧하는 게 아니라요. 현 정권이 북핵 위기 국면에서 운전자석에 앉아서 대화로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황당한 소리를 하면서 지금 이 코리아 패싱을 자초하고 한미일 동맹관계가 깨어지고 현 정권이 동맹이 제재 압박을 하면서 국제사회, UN, EU 등을 동원하는 부분에 한국 측이 정부가 거꾸로 가면서 오히려 북한에 지원을 하려 하고 북한에 자꾸 공개적으로 대화를 하려 하고 사드 배치를 방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런 데 연루된 정부 관련자들을 다 옷을 벗기고 또 더 나아가서 사과하고 입장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이 대목에 국감이나 예산이나 법안 통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국감은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열리는데요. 이번 국감에서 사실상 청와대 캐비넷이나 국정원 서버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동안에 축적한 정보를 가지고 권력을 손에 쥔 여당이 지난 정권과 지지난 정권 그리고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 폭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감사 국면에서 한 건을 하면서 주도해왔지 야당은 보수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끌려다니는 한마디로 수세에 놓인 전례 보기 드문 상황을 연출하였습니다. 원래 국감은 야당이 설치고 여당은 그걸 막기 위해서 아주 그냥 핏똥을 흘리는 그것이 국감인데요. 이번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박 정권, 이명박 정권 다 뒤집어 까고 온갖 정보를 폭로를 다 했습니다. 누가 뒤에서 주겠지요. 그리고 캐비넷에서 나왔다, 국정원에서 나왔다 하면서요. 그래서 국감 기간에 거의 야당, 보수 야당과 보수 단체들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제가 진작 보이콧 하라 하니까 들은 척도 안 하더니만 홍 대표는 미국 가 있는 동안에 한국당이 어제 MBC 방송에 이 모해사격인 박문진의 이사가 옛날에는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6명, 야당일 때는 야당은 3명 해서 추천하는데 6대3으로 지금 2명을 사표 내게 하고 압박을 해서 그 자리에 여당 2명을 넣어서 이제 5대4로 역전을 시켜서 MBC 이사장과 MBC 사장을 이사회를 장악해서 이제 해임시킬 수 있도록 했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국감을 보이콧했습니다. 자,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행위다. 그리고 옛날부터 우리 몫을 차지했다. 그래서 방송이 정권의 꼭두가시 노릇을 하는가. 왜 이런 일들을 갖다가 방통위가 자신들 이 정권과 코드 맞는 사람 둘이를 추천해서 하느냐 했는데요. 자, 이 대목에서요. 작년을 한번 봅시다. 작년 국감 때요. K재단, 미르재단 문제가 드러나려고 우병우 조사 등이 나오고 하니까 김재수 농림부 장관 문제를 가지고 한나라당의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도 굶지 않고 거의 죽는 모양으로 병원 실려가는 소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국감에 복귀했다가 또 청와대 소리 듣고 또 복귀 안 한다 했다가 우왕좌왕했습니다. 명분은 김재수 장관 임명이 거부됐다. 물론 결국 대통령이 임명했죠. 그 명분이었지만은 실제로는 뭐 때문에 그랬느냐. 최순실로 조사가 되는 거, 우병우로 조사가 되는 거 막으려고 한마디로 국감 기간에 진을 빼려고 그랬다 했지만은 결국 여당은 여의도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해버리고 여당 대표는 처음에 당 대표가 될 때는 밑바닥에서 7계단 올라갔다 했을 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저 사람 아부 잘하고서 저 자리 갔지. 개인적으로 인간 승리일지는 모르지만은 국가적으로는 평소에 품성으로 볼 때 크게 도움될 일도 없다라고 뉴스 브리핑에서 이야기했다가 또 몇 사람이 저한테 욕 많이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정현 대표가 뭐 자기 대선 후보니 온갖 쇼를 했지요.
그런데 어찌 됐습니까? 결국은 정권은 탄핵되고 자신은 당대표 쫓겨나서 지금 무소속으로 있습니다. 이제 카이의 무슨 조카 청탁 문제로 조사받고 있어요. 국감 때 거짓을 해대더니만 정권 날려먹더니만 야당이 되어서도 정신 못 차리고요. 여당의 협박을 들어주는 국감으로 가다가 MBC로 엎었는데 MBC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엎으려면 초반에 안보 문제로 아니면 탈원전 그 다음에 또 이 정규직 최저임금 그 다음에 의료급여 전면화 등을 다 묶어서 안보하고 이런 식으로 파행적인 국가 운영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이 국감 하면 뭐하냐. 하면 너네들이 온갖 자료 들고 와서 폭로하고 할 건데 이 잘못된 국가 운영을 시정할 때까지 우리는 국감 같은 거 필요 없고 예산이니 국회고 너가 다 알아서 해먹으라 하고 엎었어야죠. 그러면 지금쯤 여당이 코너에 몰리고 했을 건데 사람은요. 자빠질 때는 정확하게 자빠질 타이밍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자빠질 때는 명분을 정확하게 걸어야 됩니다. 솔직히 MBC 방송국요. 아니 박근혜 잡으면 박근혜 앞잡이들 가고 이명박 잡으면 이명박 앞잡이들 가고 야당 잡으면 야당 앞잡이들 가는 그런 자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과거에 지금 최문순 강원도지사 MBC에 부장하다가 2단계 올라가 가지고 막 바로 노조위원장 하던 사람이 사장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라는 게 정말로 공중을 위해서 운영되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정권 잡으면 정권의 도구지요. 홍보 도구지요. 그러니까 납북 어선 문제도 보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뭘 여기가 죽고 살 문제가 있다고 이 깎을 가지고 판을 엎냐는 겁니다. 정말로요. 넘어져야 될 타이밍에 넘어져야 될 이유를 가지고 당당하게 해야 되죠. 지금 심각한 문제는요. 야당이 이런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획력도 없고 이 와중에 국감보다는 박 전 대통령 쫓아내고 최경환이 서청원이 쫓아내서 이참에 홍 대표 체제로 만들겠다. 이제 친박 정당이었는데 박통이 가버렸으니 이제 친이 정당으로 만들겠다. 자꾸 정부가 다스를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압박해 오니까 이 정권이 그러니까 야당을 이 친이에 가까운 사람들로 다시 장악을 해서 정권과 싸워야 되겠다. 뭔 생각으로 이 짓거리를 벌리고 있으면서 지금 국감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지침도 제대로 내리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굴러오다가 이제 이 문제로 자빠지냐는 겁니다. 문제는요. 제가 볼 때 문 정권은 오래 가지 못하고 지지율이 폭락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 정권이 자빠져도 스스로 자빠진 거지. 야당에 의해서 문 정권이 자빠진다고 야당이 지지가 되고 야당이 무슨 지자체 선거에서 내년에 대승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지금 문 정권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들끼리 싸움을 붙어서 성완종 경남기업 사장한테 돈을 받았니 안 받았니를 가지고 폭로하고 이 와중에 당내 정적을 제거하는 쪽에 신경을 써요. 누구한테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정권에 신경을 써야지요. 그럼 당 내부는 언제 정리해요? 야당이 안정이 되었을 때 정리해야지요. 전부요. 대의를 생각해서 지금 당을 운영하거나 정치를 하는 놈들은 없어요. 한국당에. 전부 생각하는 거는요. 다만간 집에서라도 문서 들고 주인장 해먹는 게 낫다고 보고 그거 해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홍 대표요. 미국 가서 며칠 반짝 말 좀 제대로 하는 것 같으니만 오늘 어제네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홍준표 대표가 1:1 안보 영수회담을 했다는 겁니다. 이미 홍 대표는 시간 날 때마다 1:1 좀 만나주라 간청을 했지만은 청와대는 2번을 거절을 했습니다. 어제 버지니아주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이 방미 마지막 날인데 문 대통령에게 안보 영수회담을 제안하겠다. 미국 조야 분위기와 우리가 취득한 북핵에 대한 대처 방안을 문 대통령과 만나서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한반도 위기 상황을
풀어갈 수 없다. 그래서 안보회담 시기는 언제냐 하니까 시기가 문제가 아니다. 문 대통령이 원하는 때 아무 때나 하겠다. 한마디로 좀 굴욕적인 회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요, 오늘 당장 뭐라 했는가 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1대1 안보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통요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한번 고려해 보겠다. 홍 대표가 귀국하면 사람을 보내어서 의제와 내용 등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 우리도 지금 일정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있고 이래서 일정이 당분간 빨리 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요렇게 말을 해요. 거절을 하더라도. 그러고는 또 나중에 가서 뭔가 또 다른 핑계를 대어서 또 안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빛의 속도로 바로 거절을 해버립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예 무슨 대변인이나 홍보수석도 안 나와요. 준축안에서 기자를 만나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에이펙, 아시안 정상회의 등 해외 순방 일정까지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어서 해외 순방 전에 영수회담 진행은 어려울 것 같아. 이러면서 해외 순방 이후에 홍 대표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요. 다만 요까지는 아까 제가 말한 차원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드럽게 하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정도지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단서가 중요해요. 다만 문 대통령과 홍 대표와의 1대1 회담에 대한 긍정의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준표 대표만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하고는 1대1로는 안 만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청와대가 사실상 거절했다고 지금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청와대가 거절을 한다. 자, 야당의 안보에 대한 힘을 빌어서 적당히 안보 위기를 타고 넘어갈 수도 있을 건데 거절을 한다 말은 뭔가 하면요. 우리는 네 수를 다 읽고 있고 지금 네가 급해서 우리하고 영수회담을 틈날 때마다 다자회담에는 나오지 않고 1대1로 보자 하는데 미국에서 고말한다고 우리가 응해줄 것 같냐? 네 속을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뭔 속을 아냐? 지금 법적으로 걸려있는 문제가 이번에 또 서청원 최경환 내 몰라다가 서청원 폭로로 이렇게 되어서 홍 대표가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으로 사실은 이렇게 바뀌어진 부분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거 아니더라도 별로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해봐야 알겠지만은 판사들이 안 해주려면 전혀 마음에 부담도 없이 안 해줄 수 있는 핑계가 생긴 겁니다. 너끼리도 그래 말을 하는데 사실이지 않겠냐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홍 대표가요. 자기의 초조한 속을 드러낸 겁니다. 오히려 문에 대해서 비판을 강하게 하고요. 한국에 가서는 삭발을 하고 시청 앞에 가서 들어 누워야 자기 문제를요. 투쟁하는 야당 대표를 죽였다라고 이렇게 설사 죽더라도 몰아갈 수 있고 또 저거 죽이면 더 반발이 심할 건데 그래도 좀 연기하자든지 어떻게 하겠죠. 그런데 그걸 못 참고 또 오기 직전에 미국에서 1대1 회담하자 하니까 네 초조하기는 되게 초조한 모양이구나 안 한다고 튕가버린 겁니다. 자, 야당이 매번 하는 수가요. 그 코가 끼어가지고 그게 겁이 나가지고 이지랄을 하고 있으니 뭐가 움직이는 게 여당으로 봤을 때 겁이나 보이겠습니까? 지금 여당의 속셈은 빤합니다. 자, 한국당 내부에 박통, 최경환이, 서청원이 친박 사단이 나 있고 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사이도 안 좋고 바른정당은 두 패로 쪼개져서 한 10명 이상이 이쪽으로 온다고 하고 지금 그런 과정에서 지금 홍 대표는 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성완종 문제가 다시 터져서 대법원에 코가 더 심하게 꿰였고 또 친박들하고 싸움은 더 거세질 거고 원내대표도 또 좀 빼딱하고 지금 뭐 콩가루 집안이 됐다. 자, 바른정당도 콩가루 집안이 됐다. 이해운 대표 날라가고 지금 콩가루 집안이 되어서 전당대회도 못한다. 그리고 국민의당하고 합치냐 안 합치냐는 가지고 국민의당도 콩가루 집안이 됐다.
지금 야 3당이 전부 콩가루 집안이 되었고 앞잡이 노릇 충실히 하는 정의당만 생생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건을 가지고 정부가 가지고 놀면 얼마든지 야당을 박살을 낼 수 있는 힘을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의 판단 하나에 야당은 내년 지자체 선거까지 집안끼리 싸움질을 하다가 가버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요. 무슨 생각으로 아생 연후에 살타라고 바둑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은 다음에 남을 죽여야 돼요. 그게 아니고 개혁을 하려면 다른 개혁을 다 발표한 다음에 뼈를 깎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당신들은 이걸 위해서 나가달라고 박통이나 친박을 이야기를 해야죠. 아무것도 개혁하는 것도 없고 국회 보이콧 하나도 못하고 질질 끌려가면서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다 지금 코가 끼이거나 협박당하고 있고 겁먹어서 다 나자빠져 있고 여당만 매일 협박하고 폭로하고 국감에서 기세 등등한 이런 국감은 제 머리 털라고 처음 봤는데 여기에 여당 대표가 미국 가서 그래도 소리 조금 내는구나 한국에서 시끄럽게 하고 가더니만 이랬는데 거기서 또 마지막에 꼬랑지를 싹 내리면서 1대1 만나자 하니까 튕가버렸습니다. 이제요 청와대는 꽃놀이 패를 쥐고 앉아가 양손에서요 한마디로 야당을 내년 지자체 선거까지 갖고 놀 판이고 야당의 수준이나 한계는 청와대 문정권 머리에 다 읽혔습니다. 이런 야당들이 여당을 견제해서 싸워서 뭘 해요? 제가 볼 때요. 정말로 문정권 스스로 무너지는 날을 물 떠놓고 기다리는 게 빠르지 야당 때문에 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아예 접으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보이콧 하려 하면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이유를 대고 정확하게 했어야지요. 지금 뭘 하고 자빠진 겁니까? 집구석 싸움 하다가 이제 겁이 나버렸습니까? 잡아갈까 봐?